어떻게 보면 김승호 회장하고 정반대예요. 이 사람 완전한 보수적인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강경하게 미친 기는 목욕이 약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이고. 김승호 회장님도 단번에 그 김밥 사업이 이게 바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편의점도 하고 무슨 이불 가게도 하고 하시고 수많은 그러니까 실패가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변곡점이 김밥으로 터진 거 같죠. 도시락 네, 사업으로. 도시락 사업으로. 저는 그 도시락 사업이 스노우복스 고덕이 없잖아요. 평택에 있나요?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노우폭스 동탄에서 저 보긴 했어요. 스노우폭스 평택시는 없거든요. 서울 쪽에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볼까 하고. 아니 그걸 하는데 제가 그 김승호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민을 했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 가맹비랑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 8,950만 원 플러스 임대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개업을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프랜차이즈를 주체가 되는 걸로 하시죠. 블랙울프로 해서. 네. 블랙울프? 블랙울프가 뭐야? 어두운 늑대? 무슨 의미가 있죠? 스노우폭스 반대된 말이죠. 아니 너무 레인이도 안 났나? 레인울프?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김승호 회장님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백시라서 백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옛날에 백여우라는 그래서 스노우폭스구나. 백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본인 와이프의 별명으로 스노우폭스를 차린 거래요. 처음 알았어요. 그렇구나. 요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저는 TV를 아예 안 보는데 최근에 골목 식당을 다시 한번 챙겨봤어요. 네, 골목 식당을 챙겨보는데 여기는 왜 잘 되고 여기는 왜 안 되는지 이제 눈에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면 저렇게 안 해. 아니면 나라면 저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이런 자신감이 자꾸 들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요즘 요식업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잘하실 것 요식업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좋아요.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맛도 이거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나가서 나간대요. 마인드가 된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그 맨 처음에 골목시장 얘기할 때 저는 그 연돈 사장님 떠올랐거든요. 그쵸. 그분은 그냥 완전 마인드가 됐었잖아요. 그분 또 먹으려도 묵묵하게. 그분이랑 똑같은 그 동네에서 닭게장 파시는 분 있었어요. 아들. 기억하세요? 아마 1대 빌런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진짜. 닭곰탕 파시는 아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걔가 천선에서 잘 되는 것 같았으나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또 인기가 시들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이게 진짜 초반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구나. 연돈 사장님은 뭐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 골목 식당에 그 여수편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저 못 봤습니다. 여수 골목 식당 안 보셨어요? 네. 여수 뭐예요? 여수를 안 봤단 말이에요? 여수편이 뭐였어요? 최근에 한 거예요. 아니 오래됐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 아이템이 뭐였지? 그 이제 갓버거라고. 여수 갓김치가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컨설팅 소장님 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카톡방 안에 있어요. 그래요? 갓 몬스터. 본 것 같아요. 네. 챙겨봐야겠다. 네, 그분이 이제 고덕에 오실 거예요. 그분 고덕 어딘가 당첨되셨어요. 카톡방에서 한번 얘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사 오신다고요? 그렇죠. 여기 사업할 거예요. 저 이 그렇죠. 책 보다가 북토크 멤버들 2번 썼어요. 맨 처음에 서문 쓰실 때 마지막에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우정을 통해 내 인식의 경계를 넓혀주고 나를 뭐 가르쳐준 친구이자 선생님인 누구님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저희다가 이제 페니님, 우리 김씨, 뭐 박 소장님, 뭐 그리고 북토크 동지들, 뭐 달팽이 소장님, 그리고 경찰스쿨 멤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 CEO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여자들에 대해서 나오셨죠.
129페이지인데 이제 그 여성을 동료로 받아들여라. 맞아. 여성 밑에서 일해라. 뭐 이런 느낌의 이거에 대해서 아주 좀 행복 추구권에 가깝게 나가는 뭐 현상이다 했을 때 흔히 언니 채널에 출연하는 우리는 진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적어놨어요. 네. 이야. 그래서 제가 멋진 질문을 말이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흔히 언니는 도대체 앞으로 뭘 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사업을요. 컨셉이 뭐예요? 갑자기 김구라 나도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제가 뭐 일단 다방면으로 한번 해본 거는 뭐 어쨌든 이 의류 쪽밖에 없었고,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옷은 또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또 해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이게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쉬는 동안에도 그 인스타그램을 끊임없이 봤거든요. 보면서 제가 이번에 개인 채널 거 촬영을 하나 한 게 또 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타겟을 좀 잘 잡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왜 블로그 마케팅을 안 하냐 그러면 이 블로그는 정보성, 그 다음에 뭔가 지식 이거를 얻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쇼핑을 하려고 그러면 인스타그램이에요. 100%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생산성 있는 거를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집중을 하냐 그러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좀 새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내 얼굴을 그냥 일부러 오픈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을 오픈을 해야지 좀 신뢰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신뢰층이 약간은 좀 생기고 있어요. 댓글들을 보면 그래도 이제 모든 걸 좀 오픈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하는 그 신뢰층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한마디로 여기서 또 커뮤니티를 또 형성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를 또 어쨌든 내가 판매를 해야지 내가 돈이 또 수익이 나잖아요. 이거를 좀 기반을 다져놓고 좀 이제는 컨셉을 좀 솔직해지자 컨셉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하다가 내가 뭔가를 팔고 싶어 그러면 저도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으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신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내 물건을 사게끔 하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싶은데 그 인플루언서네. 근데 또 막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진 않아요. 옛날에 그 홈쇼핑에 그러니까 연예인이 그똑 부러지는 연예인 한 분이 뭐 오리털 베개라든지 뭐 냄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홈쇼핑에 나와서 하는데 그분이 나오는 게 항상 완판이에요. 그분 자체가 원래 그런 신뢰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신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한두 푼을 벌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은근히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주부가 뭐 이제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한 요 정도 수입을 얻으면 아주 좋겠지. 나 이 말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인 거지. 주부가 이 정도로 해서 만족하자. 이거는 뭐 학원비 정도 벌자.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기반이 다져지면 이제 그때 좀 껑충 한번 뛰어볼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아이템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마케팅이라는 게 진짜 블로그는 정보랑 지식.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가 알고 싶을 때 그리고 뭘 찾아가고 싶을 때 그때는 블로그를 열어보지만 내가 뭔가를 갖고 싶고 사람들이 좀 혹하게 하면서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제 그런 영상물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이게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 모든 엄마들이든 여자든 보면 소비를 하는 데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거의 80~90%가. 좀 제가 그런 거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지금 이제 네. 발견을 하셨고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집에서 그냥 놀면서 계속 인스타그램 구경하고. 근데 화장품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옷을 팔던 업을 하셨으니까 네, 결국은 네. 같은 분야인데요. 근데 뭐 아이템이야 뭐. 쇼츠를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저도 유튜브 볼 때마다 긴 거 안 봐요. 무조건 쇼츠 보고. 아니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제 먹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숨겨야겠다. 맞아, 요즘에는 사람들이 빠른 걸 원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리고 쇼츠 보다 보면은 진짜 쓸데없는 영상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 화장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아! 여성분이 중국 여성분인 중국 것 그 노래 같은데 저 중독돼요. 막 이거 하면서 네. 이거 막 보여주고 저 그거 보면서 저는 너무 저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웃겨. 아니 이거 제 생각에 전 국민 다 봤어요. 전 세계인이 다 봤을걸요? 전 세계 다 보고 세계인. 와, 이 파급력이 엄청나구나. 아 그분 뭐라고 맞아, 염색해야 되지? 맞아. 전 그래서 아라 검색을 해요. 아라 검색하면 떠요. 아라 그래요? 네, 하면은 화장품이라고 치면은 진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 거기 그분 화장품 알아요? 근데 하는 건 근데 모르겠어요. 연결돼 있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거기에. 와 아니, 대박이다. 제가 그분 한 2편인가 3편을 봤거든요. 너무 신기해갖고 아니 왜냐면 일단 화장도 되게 굉장히 잘하시고 그랬는데 쓰시는 제품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안 묻는 거 나온다, 안 묻는다 여기에.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출 한 번씩 해줘. 그래서 뭔가 그런 식의 쇼츠를 활용한 컨텐츠를 쇼츠. 준비하셔도 아이야. 아이야구나 아이야. 나 저 사람 봤어. 이분 진짜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 보냈어요? 봤어. 봤죠. 갑자기 다 봤어. 아이야, 다른 얼굴이 아이야. 되잖아. 다 아시죠? 저 사람 인스타그램도 해요. 인스타 놀러 와요. 응. 저러면서 노출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제품들을 네. 이렇게 해서 광고 저는 이거 전혀 안 보고 정말 너무 경악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다니까요. 남자들은 그냥 이것만 모르는데 여자들은 제품이 궁금한 거예요. 저거 그쵸. 뭐야? 이러면서 너무 이뻐지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노안 필터를 쓴 거다.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댓글 쭉 보다 보니까 원래 나이 드신 분이 아닌데 노안 필터를 써서 나이 들어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왜 이때부터 너무 이뻐지잖아.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핸드폰 필터 써.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완성된 얼굴은 필터로 다시 보여줘. 그러니까 화장술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저런 쇼츠가 굉장히 파급력이 커갖고 특히 쇼츠에서도 얼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면은 얼굴 작게 나오는 거랑 얼굴 크게 나오는 거랑 또 누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네. 이거 할 때 제가 너무 놀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똥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똥과 퇴비 맞아요. 비유가 너무 재밌었고 네네네. 누가 저한테 똥을 던졌을 때 그걸 퇴비로 만들 때까지 퇴비로 만들고 걸어보고 이제 내가 푹 익혀야겠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이번에 퇴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사실 제일 저는 놀랬던 부분이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천주교. 아니 종교 어디 종교를 아예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인이 그걸 벗어 던졌을 네, 때 맞아요. 더 자유함을 느꼈고 더 행복함을 느꼈고 더 예수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말을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런 말 제가 비슷한 말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 앞에서 안 들어갔다고. 지금도 교회 앞에 네. 가서 교회는 가는데 교회 앞에 있는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책 읽거든요. 사실 그 시간 너무 행복해요. 똑같은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정형화된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에고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전 못 찾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성경을 통달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르침을 제가 온전히 느낀 것도 아니고 신의 존재를 느꼈고 정말 신이라는 이제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인정을 했거든요. 신의 영역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로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뭐 알라로 찾아왔고 뭐 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2단이냐 3단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논쟁 붙고 뭐 별의별 말들이 다 있는데 그 여기서 이분이 진짜 저는 268 이게 그쵸 267페이지요. 맞네. 신을 닮은 인간 결국 인간도 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번에 우리가 우주 이야기 한 것과 그러니까 우주랑 신이랑 결국은 같은 맞아요. 맥락이고 뭐 생각이 우리가 결국은 뭐 양자 물리학으로 이게 표현이 되면서 정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막 그런 뭐 잠재 의식, 무의식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맞아, 아직 맞아. 정립은 못했거든요, 저도. 근데 저 여기 뭐 한때 보수적이며 원리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근데 언어 문제를 핑계로 내가 가진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기로 했다. 그러면서 쭉 가다가 교회를 그만두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가 믿었던 신앙으로 내 믿음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TV에 보면 네네네. 한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저는 지금 잘못했다
약속을 했잖아요. 재개발을 할 때 그 어떤 얼마의 보상을 받고 이걸 갖다가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긴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결국 그 약속을 세상과 약속을 버렸다는 거는 그러면서 온갖 뭐 저기 가스라이팅을 해대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거예요. 본인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이 많을지언정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실 목사를 욕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몇이냐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창녀한테 돌을 던지는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다 죄투성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를 욕을 하는 저도 사실상은 저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쓰시면서 그 예수님이 믿었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저는 메시지를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서로 사랑하라, 뭐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온 그 신의 모습, 율법이 아닌 쭉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이거 보면서 고개를 생각났어요. 그래서 정말 종교가 공포를 팔아서 생존한다는 거랑 그렇죠. 이제 스스로 내가 구원해야 된다는 거랑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요즘 진솔미 유튜브 저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진솔미 그분이 끌어당김의 법칙. 그 얘기하면서 그림 그리시면 결국 기독교나 그 불교에서 말한 붓다의 가르침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같은 부분이 거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보수적인 기독교 어떤 신앙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 불교랑 경을 기독교랑 칠 같다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경을 칠 일이죠. 경을 칠 네. 일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가 맞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뭔가 제 안에 행복이 없고 왜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행복이 없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제 어떤 그 딜레마가 이분도 똑같이 겪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공부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탐탁보로 빠진 것 같아서 좋은 내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같은 내용이죠. 네. 이 부분이 책 전 내용. 너무 여기서 안 넘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풀어나가질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넘겼거든요. 쉽지 않죠. 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금강경을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나서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구나. 내 안의 우주를 찾는 거랑 각 종교에서 최종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여기 여기 중간 정도 부분에 그러나 나는 종교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과 악을 명확하게 다루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봤다. 종교가 위험에 빠진 상태인 거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맞아. 그러면서 현재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부각돼서 맞아. 나오잖아요. 거기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지면서 나가거든요. 여기도 나는 신이다라고 적혔는데 그분도 나는 신이다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 하나 찾아봤어요. 어떤 한 청년이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었으면은 스님한테 질문했던 건데 현재 이 젊은이들은 교회나 이 절이나 불교나 그쪽에 대한 믿음보다는 천주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다. 그걸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게 나왔었어요. 천주교가 그렇게 도덕적인 걸로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는 본인 생각에 단순하다. 어떻게 보면은 한 1980년도 민주화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곳이 천주교다. 그래서 군사 정권을 통해서 도망쳐 온 대학생들을 숨겨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한 곳이 천주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나 지금 현재 교회가 많이 굉장히 언론에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책 내용이랑은 관련이 없었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믿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사람을 비유하면은 신의 목인데
그쵸. 그러니까 대연을 하는 사람일 네, 뿐이지 전달만 해주는. 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섬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좀 뭔가 불편한 진실이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한민국 건국에 기독교가 또 기여했던 부분을 전면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정치 얘기 잠깐 하면은 뭐 중립을 지킨 자들은 이제 뭐 지옥이 뭐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뭐 단테의 신곡에 뭐 나와요. 그 동조자들이다. 그 대목인데 그 또 이제 그런 여기 책에 그게 있거든요. 뭐 누가 학살당하거나 누가 죽어도 관심이 없는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 전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한 민족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도 돕는데 한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같은 민족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제가 트럼프를 한테 실망했던 부분은 세계 어떤 지도자들도 북한 지도자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빈라덴처럼 보는 거예요. 뭐 테러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라는 그런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양반은 진짜 비즈니스로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내려놨다라고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저질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저도 딱 사진 나오잖아요. 국기 딱 걸려 있고 이공이랑 저희 성족이랑 걸려 있는 그 사진만 보면은 그래서 저는 김승호 회장님한테 김승호 회장님 당신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사실 여기 보면 이회수의 존버 정신도 얘기했었고 게이라든지 약간 성소수자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자기는 이해할 수 있다. 뭐 자기는 의뢰 반란을 주도한 갑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했던 그런 따뜻한 혁명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적어놓으셨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 모든 사람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달콤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대목에서 이제 정말 적나라하게 당신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을 뭐 양비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햇볕 정책은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나와라 이렇게 벗기자라는 거고 한쪽은 쫄쫄 굶겨가지고 그냥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야 하면서 강경하게 이제 나가자는 거고 이거에 대한 뭐랄까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으신가요? 라고 좀 여쭤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아르니 그룹 VD인가? 그 생생하게 꿈꾸는 다락방의 이지성 작가는 어떻게 보면 김승호 회장하고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 완전한 보수적인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강경하게 미친 기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이고 근데 그분은 실제로 그 중국에 들어가고 뭐 제3지대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런 데서 탈북자를 구출을 해와요. 본인이 사비 들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뭐 몇만 킬로를 같이 해가지고 구출을 해오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분은 정당 활동도 하시지 않았어요? 배우자가 있나? 이지성 작가 배우자는 그 당구 선수 차유람이고 되게 그분은 좀 저는 매장당할 것 같은데 또 매장당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찌 됐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김승호 회장이랑 이지성 작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근데 당신은 요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약간 비난 쪽이에요. 비판 쪽이에요. 그거는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김승호 회장이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될 여지는 없을까? 뭐 이 책에서 권위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서 이분한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참 겸손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분 얘기하시잖아요. 자기가 이거를 어쨌든 책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쓴 글을.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쓰고 이거는 길이길이 또 기록에 남는 내용이니까 또 그게 저는 되게 멋있는 분이고 여기 복무신조 적어놨을 때 혹시 복무신조 외우세요? 못 외워요. 좀 적어놨어요. 이제 가장으로서 투자자로서 나만의 공무신조를 만들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아무튼 아까 그 책 의도 얘기하셨는데 그 자신의 경험과 그 생각을 텍스트로 남기는 순간 이 글들은 내 삶 이후에도 살아남는다. 그쵸. 이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보kel님도 잘 그거 꼭 기억하시고 책 쓰셔야 책은 제가 솔직히 다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텍스트로 한 거는 겨우 이제 첫 장, 1장 거의 마무리했고
사실 블로그의 글들을 다 이렇게 다시 문맥 흐름에 흐름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목차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인데 청소하러 다니더라. 바빠요. 너무 바빠요. 하다가 진짜 청소도 하러 가야 돼. 그쵸. 끊기고 막 진짜 여기에 그 새 아들에게 유언이 이제 필요 없게 되길 바란다는 말 할 때 맞아, 자기는 책을 남김으로써.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거든요. 진짜 멋지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건축주 프로젝트도 제가 남기고자 하는 결과물은 건축주 프로그램 하는 매뉴얼이에요. 내가 그 책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만 보세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 갭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만 보세요 하고 지금 투기를 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통해서 건물주까지 됐고, 그리고 그 내가 이 꿈을 꿔가면서 결국은 부동산과 사업은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이 돈의 속성에서 말을 했잖아요. 결국 그 상가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상가 안에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왔나요? 아니 돈의 속성. 사장학개론에 나와요. 또 나와요. 사장학개론에 조금 비슷한 거 한 번씩 나와요. 부동산과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만약에 좀 더 입지가 안 좋은 곳에서 내 브랜드가 잘 되면 입지는 내가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도 내가 상승시킬 수 있다. 사장학개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의 줄기를 그렇게 제가 지금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쓰는 순간 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좀 이렇게 제가 낙담하고 힘들 시간이 없어요. 더욱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같이 모임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227페이지? 네, 227페이지. 맞아. 이것도 그 향기 얘기하면서 향기 얘기도 나오고 되게 근주자죠. 이 얘기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아무튼 오늘 밤을 샐 것 같네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다음에 펜션 하나 잡으시죠. 네? 펜션 하나 맞다. 잠깐만. 나 여기에 그 마지막에 뭐 했냐면 저기 막 놀러 가자고 제가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는데 227페이지. 그것도 227페이지예요? 저는 거기에 썼어요. 뭐 어디 있는 227페이지 쪽에 아까 방금 봤던 그 같은 모임들 있잖아요. 231페이지. 나도 적었어요. 우리도 한번 갈까? 해가지고 북토크 중심으로 해서 김승호 회장님은 1년에 2차례 정도 30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과 밤새 토론한다고. 일주일 그냥 아이디어 토론하면서 맞아. 저는 이거 이제 밤새 토론하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네. 우리도 한번 갈까 하면서 예전에 부따님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애들이랑 다 같이 데리고 놀러 가자. 우리 어린이집이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어디 가시냐 물어본 다음에 한번 편집작 한번 가실까요라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이 북토크가 이렇게 탄생한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때 펜션 가서 그냥 어디 대화를 가서 하다가 또 무슨 사연이냐면 저희가 지금 북토크를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부자사관학교 기수들이 꽤 지금도 계속 그 북토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 네. 독서 모임. 그냥 흔히 언니가 이번 주는 이 책 합니다라고 해서 모든 북토크 멤버들한테 뿌리는 거야. 독서 모임. 네. 그 기술로. 그러니까 성동유학님 기수도 있고 또 포로리아님 기수도 있고 기수가 많잖아요.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기수들이. 근데 알게 모르게 따라가더라고요.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꿈꾼다 이 말을 하셨는데 와 이거 진짜 되게 와닿았거든요. 야, 저희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책 혹시 뭐 생각해 오신 책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게 갭 투자자들의 약간 바이블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동부지도 힌트 네. 같은 건데 진짜요? 이게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이분이 이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전세 사기 뭐 하면서 정부가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데 언제 나왔냐? 이거 4월 달인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 아니 이 시기에 어떻게 이거를 낼 생각을 했지? 잠깐만. 전 이분을 유튜브에서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전 아직 안 봤어요. 유튜브에 5분 임장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5분입니다. 4월 28일 날 첫판 발행했어요. 와, 바로 나온 진짜 최근이네. 네. 뭐야 엊그제 나온 거? 진짜 내가 이거 보면서 무슨 강다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산 거야.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책은 우리가 샀던 지역을 다 적어놨어요. 전주, 익산, 아 진짜요? 네.
군산, 목포, 무안, 순천, 광양, 여수. 전라도는 경상도는 경산, 구미, 포항,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그리고 충청도는 청주, 충주, 천안, 아산. 와. 강원도는 원주.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5대 강역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플러스 세종. 그래가지고 딱 그 입지에 대해서 오케이. 보시죠. 이 책을 보면 오케이. 이 책을 보면은 뭔가 어. 제가 그 지방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더라도 얘가 좀 더 가이드를 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 책 그럼 그 책으로 합시다. 네, 이 책으로 해서 아유, 자 그럼 요즘 시즌에 괜찮은 것 같아요. 겁없는 사람이잖아요. 겁없는 사람. 그 사람 그러네요. 한번 우리가 디벼보자 네. 이거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책은 캐시카우님과 고킬리값 모든 분들이 읽어보고 싶은 지방 아파트 황금 입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책 뭐 별로 안 두꺼워서 금방 읽을 것 아 같아요. 이거 금방 해봐요. 네네. 그림이 많아요. 캡 순서 가시죠. 우리 적표를 올리는 거 아니야? 이 저 잡힌 세력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좋은 얘기 많이 했고요. 어쨌든 이 모임이 저는 행복하네요. 네, 다들 행복하시죠? 행복한 좋죠. 지금이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 진짜 기대된다 저거. 네.